그래서 최근에 통화한 적은 없고요. 비대위원장 이제 취임할 무렵에 통화를 좀 했고요. 제가 총선 끝나고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번 선거 어차피 저를 보고 찍어줘봤자 저는 나중에 쫓겨날 거라고요. 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총선 이후에도 제 역할을 다할 겁니다. 자, 요즘 정치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간의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다. 이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뭔가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뭐 정치권 계속 말은 많은데요. 그래서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새롭게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는 내용들이 조금씩 연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내용도 좀 알려졌는데요. 총선 직후에 비대위원직 사퇴 의사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통령실 쪽에 전달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선거 패배 이후에 뭔가 결심을 하고 미리 연락을 취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같으면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면 오고 가는 얘기 중에 전화 통화도 하고 구체적으로 뭐 만나고 위로도 하고 뭐 이런 게 통상 생각이 드는데 그 이후에 전화 통화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좀 뒤늦게 요즘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또 다른 내용이 알려지는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는데 건강상 이유로 거절했다는 내용이 이미 뭐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점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분은 사실은요 이 두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동훈 전 위원장 다 가까운 인물로 좀 보이잖아요. 근데 두 사람의 만남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관련 목소리가 좀 하나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이런 자리에 와서 안타까운 얘기도 하고 정담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뭐 가까운 비상대책위원들하고만 식사를 했다는데 이 밥 먹는 사람들도 가려서 먹냐. 오늘 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얘기를 내가 했죠. 대통령은 그때 즉답을 안 하셨고 뭐 이제 옆에서 초청이 안 된 거냐 된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묻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소영주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제 제3자 시각에서 보시기에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을 피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이제 됩니까? 작심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작심까지는 조금 너무 좀 그 어떤 앙심을 품은 것 같으니까 결심을 했다. 이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는 엮이지 않겠다. 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를 보면 거의 근 20년 동안의 예. 어떤 인연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그 형과 아우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업무를 쭉 해왔는데 이번에 그 총선이 끝나고 나서 한 전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 기간 내에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한 2번 정도 했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선거 내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총선에 임하는 부분들,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저는 크게 봐서는 이젠 더 이상 소모품이 되지 않겠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야속하고 회한도 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 시장을 이제 비견이 됐을 겁니다.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본인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다 책임지겠다 하고 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막 비난의 어떤 메시지를 날릴 때 예.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전 시장을 저녁에 만나서 만찬까지 즐기는 사이에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따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전화한 것도 아니고 비대위원과 섞어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나 쓰고 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 먹은 게 아니라 먹자고 제안한 거죠? 이게 제안한 게 그런 것이죠. 이게 제안한다는 게 내 수준이 그건가?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한 것도 아니라 애둘러서 거쳐서. 보좌진을 통해서 예.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거리를 두다 보니 나는 그냥 일단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 이번 총선에
하나의 소모품으로서 끝났구나는 생각에 이제는 지금 나타나서 병풍이라든지 정치적인 소모거리로는 휘둘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공을 쌓은 뒤에 가겠다는 것이고 제일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배신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막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마지막에 주말에 한번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국민뿐이다. 아. 그게 뭐냐면 이제는 국민 외에는 예.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든 국민의힘의 그 누구와의 관계도 배신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결정을 가지고 가겠다. 저는 그래서 이미 저는 결별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자, 송영우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지금 이렇게 뭐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전화 통화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갈등처럼 비춰지는 게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보수 진영 전체에 이게 부담 타격 아닙니까 지금 이 자체가 지금?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빨리 종식해야죠. 종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통령께서 뭐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원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사이 아니십니까? 예. 직접 한번 좀 통화를 해서 식사를 초청을 하고 두 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런 전화가 오면은 흔쾌하게 대통령께서 부르면 달려가야죠.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지금 분- 당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향한 약간의 비판적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를 거절하고 응하지 않는가? 이건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분 모두께 예. 좀 고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대통령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 직접 좀 연락을 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한 위원장이 어쨌든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분골쇄신해서 뛰었지 야당을 위해서 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고를 좀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하는 자리를 직접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마음을 푸는. 사실은 지난주 일주일 됐어요. 그 제안과 거절이 있은 지 일주일 지났으면 건강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 한번 좀 제안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께서 부르면은 가서 그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예의죠. 국가 원수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일정이라는 것은 쉽게 바꾸기도 어려운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 빨리 좀 그 만나셔서 이런 소모적인 그 논란을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렇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야당에서 나오신 분들로부터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좀 종식을 해야죠. 약간 좀 답답하다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요. 이게 좀 지난 얘기지만 총선 날 이 직전이라고 할 수 있죠. 4월 1일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도 이게 또 뒤늦게 요즘에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여기 보시면요. 지난 1일이에요. 4월 1일이잖아요. 그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그리고 의정 갈등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던 날인데 그 직전에 앞서서 의대 증원 유연화 이런 걸 요청하면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대국민 담화에서는 유연화라보다는 의대 정원 2,000명 이런 거 더 꼼꼼하게 계산해서 산출한 거니까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기존의 입장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담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담화가 끝난 뒤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다시 사퇴 얘기를 꺼내면서 반발했다. 이런 게 또 다시 뒤늦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이요. 자, 그럼요. 고즈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중에 핵심 그리고 한 전 위원장이 고즈음에 입장을 낸 게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숫자에 매몰될 문제는 아닙니다. 조속히 국민을 위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렸습니다. 자, 저는 요청과 함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게 좀 뒤늦게 알려지면서 보도가 되고 있어요.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정치권의 이제 시각 중에 하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걸 보니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 거 아니야.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의 길을 가기로 뭔가 거리를 두면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판단 시각까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판단하실까요? 저는 뭐 그런 쪽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데요. 지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날개를 달았다라고 이제 그 평가를 해보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취임 이후에 23, 24까지 내려가는 역대 최저치, 사실상의 레임덕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수치까지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면 갈수록 본인의 이 밀랍 날개가 예. 다 녹아가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추락하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라면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급적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이 더 높은 곳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날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굳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 또는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지난번 SNS에서도 밝혔듯이 한동안 좀 이 상황을 본인이 좀 성찰하고 또 좀 공부하면서 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봤을 때 예. 당분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갑자기 뭐 반등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렇지 않는 이상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배에 다시 한번 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뭐 선거 기간 동안에도 뭐 당사 이런 거 계속 지켜보셨는데 일각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이 통상적으로 측근 관계였다. 굉장히 검찰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 가까운 관계였다. 이게 통상적인 인식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런 모습을 반영해서 뭐 새롭게 나오는 시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알려진 것만큼 가까운 관계가 아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법조계의 시각은 뭡니까? 인간적으로 관계가 뭐 아주 깊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아,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까? 업무하면서 업무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앞서갔잖아요. 연배로서 보면. 예.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이제 를 발탁해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건 업무적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해왔던 것이고 이것이 인간적 관계로 깊어졌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재 그 대통령과의 갈등이 있다라고 보기는 저는 어려운 것이 예. 그 애들이 아니시잖아요, 두 분 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적으로 보게 되면 예. 일단 위로 문제는 사실은 위로를 위한 어떤 모임 문제는 이제 곧 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 안 섰겠죠. 계획이 서야지만 만나서 대통령하고 뭐 상의한다든가 도움을 요청한다든가 예. 뭐 요구한다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끝낸 이후에 또 정부나 용산의 어떤 직을 맡길 이런 계획이 아직 없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긴히 만나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얘기할 이유가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 이유가 없을 뿐이지 이것이 갈등 때문에 안 만나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근데 오찬 제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만나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근데 그때는 이제 비대위원 전원을 초청한 자리이기 때문에 긴밀한 뭐 정치 계획이나 이런 것 관련된 따로 사적 얘기는 만나려고 했던 건 아닐 것 그렇죠.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두 분이 따로 만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예. 현재 없다고 해서 두 분이 갈등 때문에 안 만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관계에서 보는 시각인 것이고 두 사람의 공적 관계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맡길 공직이 아직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뭘 요구하거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대권 주자라면 예. 대권을 밝힌다 그러면 그 또한 별도로 만나가지고 그런 의논하는 것 자체가 여권의 대권 주자들과의 문제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굳이 그럴 입장이 아니거든요. 예.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뭐 충성 경쟁을 시키든 아니면 어떤 분이 잘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든 할 일이지 대권 주자 한동훈을 독대했다. 좀 그것도 또한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예. 두 사람이 아직까지는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만날 이유가 없다. 위로 자리 빼놓고요. 예. 그리고 위로 자리는 곧 만날 것이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권 주자라고 꼽히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거기는 왜 만났을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대권 주자지만 예. 사실은 이제 원로시잖아요. 당의 원로다. 예, 전임 또 상임 고문이고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홍 시장의 경우에는 늘 대권 주자였어요.
샛별이 아니었고. 이게 칭찬을 하신 건가요? 뭐- 아니면 약간 그 비판이 섞이신 말씀인 건가요? 글쎄 이거는? 뭐 별도로 만난다고 해서 다른 대권 주자들이 왜 그분만 별도로 만나느냐라는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는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당의 원로의 자격도 있다. 그렇죠.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만약에 단독 만난다 그러면 예. 다른 대권 주자들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전의 관계에 비춰볼 때, 예. 야, 모종에 이거 뭐 서로 미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살 수 있거든요. 저 그래서 지금 갈등의 시각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 그리고 29일 이재명 대표 일정 잡힌 게 화면이 좀 잠깐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지난 16일 날 이미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죠. 비공개 만찬을 4시간 정도 했고요. 그리고 29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오후 2시에 뭐 차담회를 겸한 영수회담 예정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만 안 만나는 셈이 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주요 총선 뒤에 주요 인물들과 계속 만남, 또 만찬 이렇게 접촉이지만 한 전 위원장과는 전화 통화조차 지금 안 하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특히 국민의 내부에서는 이게 무슨 상황일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송주 부대변인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펼쳐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기가 좋지만 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은 또 결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당내의 홍준표 이제 시장과 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총선을 치르라고 용산에서 내려보낸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예. 그럼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수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왜 못했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선거 기간 내내 둘이 좀 티격태격했던 부분들이 윤한 갈등으로 드러났고 예. 끝나고 났을 때에 지금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대하는 태도가 좀 박하다. 라는 차원에서의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비교지.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함수가 엮인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얼마나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까? 예.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지면서 오해가 생겼다라는 것이고 용수회담은 이거는 국정 동력에 있어서 심각하게 어떤 지지율이 하락하니까 예. 어떤 돌파구로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골격적으로 찾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선상에서 어떤 지금 해석이 그러면은 좀 제가 어렵지 추가 않나. 짧게 질문드리면 한 전 위원장을 지금 당장 만나거나 접촉하는 거는 지금 당장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하지 않다. 급하지 이렇게. 않다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적으로 만날 예. 필요 없이 제가 개인적인 판단이라면 그냥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20년간의 어떤 인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따로 전화를 해서 어. 좀 제가 그렇게 좀 대역을 하면 동훈아 형인데 예. 잠깐 좀 만나서 우리 조용히 얘기 좀 하자. 아. 뭐 서운한 거 있었냐 이러면서 이렇게 따로 좀 관절을 부르든지 해서 안 알려지고 둘이 풀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드러나면서 이게 윤한 갈등으로 표면화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지롭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쓰신 책에 보면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윤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봤을 때 내가 해보니까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건 개인적인 뭐 사감의 문제가 아니고 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의 갈등이나 미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본인이 해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지켜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정치해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너도 정치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표면상으로 점심에 초대를 다 같이 해서 초대했다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자존심 상하죠. 그 전에 미리 좀 뭔가 둘이서 교감이 예, 있었으면 되는데 20년을 하고 예. 이번에 희생했는데 정말 그 좀 야속하고 해안이 들지 않겠냐 저는 그런 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모르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아직은 전해지는 바는 없는 상황이고요. 다른 내용들이 조금씩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